맛있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얘기. 음식 관광객입니다. 사실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고 저는 음식 관광 요 주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혀를 통해서 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다른 체험 뭐 그거 다 그냥 보고 느끼고 근데 이거는 유일하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 몸을 사실상 어떤 현신해가면서 가장 우리 입안에 예민한 그 그런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키스하고 뽀뽀하듯이 엄마 아빠 좋아하는 연인끼리 하듯이 이 가장 신체에 예민하고 중요하고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건데 음식이라는 거 이걸 관광에서 음식이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각인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통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박사님 연구원에 계실 때 한 2년 전 자료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얘기, 음식 얘기 더 붙여가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 또 음식에 관한 또 인스타에 또 많이 올리시고 해서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박사님 딱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고요 해외 여행 가서 넘버원 뭡니까? 메뉴. 넘버원을 꼽기는 거고요. 그래도 그중에 하나 공동 1위 정도 되는 거라도. 글쎄 저는 오래전에 예. 태국 음식에 이제 꽂혀서 태국 음식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스테이크 같은 음식들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스페인에 가서 이제 3시간 넘게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식을 했던 어떤 경험 같은 것들도 있어서 어디 하나 꼽기보다는 저는 나라마다 제가 또 중식에 그렇죠. 대해서 또 중식의 대가시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를 꼽기는 저는 저한테는 무리다. 저는 하나 꼽을 수 있어요. 네. 싱가포르에 가면 북이스 시장이라는 재래시장 뒤편에 그 음식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국수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야, 진짜 저 다음 10월 달에 또 가거든요. 컨퍼런스 때문에. 야, 진짜 제가 먹어본 세상 음식 중에 국수인데요. 네. 제일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질문을 좀 할까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고는 없으신 거예요? 아니, 한국 음식 포함해서요? 음식이라는 게. 음식. 저는요 떡볶이를 일주일에 한 3번은 먹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게 또 신당동이거든요. 신당동에서 태어나갖고 그러니까 떡볶이에 제가 집에서 해 먹건 사서 먹건 그런데 어쨌든 떡볶이는 저는 제일 저의 최애 음식입니다. 메뉴. 저도 예전에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맛있는 음식은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짜장면? 배고플 때 먹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반찬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르면 맞습니다. 그건 소용이 당연합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1등이고 맞습니다. 2등이 뭔지 아세요? 2등이요? 제가 꼽은 2등 남이 차려주는 음식. 2등은 비싼 음식입니다. 비싼 음식. 전 꼭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양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양고기를 못 먹겠다, 맛이 없어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싼 걸 먹어서 그렇다. 비싼 건 맛있습니까? 그럼요. 램이나 이런 부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요. 그래서 비싼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은 일단 8-90% 이상은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긴 맞죠. 왜냐면 좋은 맞습니다. 재료 또 유능한 셰프들이 이제 만드는. 그리고 이제 3번째 정도 한다면은
자기한테 추억과 스토리가 있는 음식. 그렇죠, 그렇죠. 그건 특별한 어떤 의미로 맞습니다, 다가오는 맞습니다. 어떤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제철이라든가 생산지 예. 재료가 있는 생산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뭐 제가 좀 예.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예,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박사님 음식 관광을 이게 자칫 주제랜다 방향성을 잃으면 먹는 얘기, 음식 얘기가 진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음식이라는 게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관광 산업 측면에서 또 짚어봐야 되니까 박사님 오늘 어떤 이렇게 흐름을 좀 갖고 말씀을 좀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개관을 예. 이 음식 관광에 대해서 해보면 예, 음식이라는 것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예, 그 참여시키고 만족시키는데 예.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에 나오죠. 예, 통계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통계에서 예, 그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고려 맞아요. 요인의 예, 압도적 1위예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리고 한국 여행 중 참여 활동에서도 또 1등. 예, 또 어떤 그 만족도에서도 여러 활동 중에서 음식이 주는 예, 만족감 같은 것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예. 요번에 이제 그 캐대언에서 예. 김밥하고 라면 뭐 이런 것들이 그랬죠. 오징어 게임 같은 데에서는 뭐 달고나 뭐 이런 것들 또 예전에 별그대 같은 데에서는 예. 치맥. 예. 그래서 이런 그 뭐 또 뭐죠? 기생충. 예. 이 영화에서는 짜파구리. 짜파구리. 예. 짜파구리.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예. 사람들이 같이 예.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여행할 때에도 먹는 거죠. 예, 지금 그 먹으러 음식 가지. 관광이 한 3위 정도 돼요. 네, 4위밖에 안 돼요? 2위, 3위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2, 3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아까 외국인들은 음식에 더 예민한데 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에도 한국 사람들은 한 3, 4위 정도로 봅니다. 맞아요. 외국에 맞아요. 음식을 먹으러 가야겠다. 예.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가겠다고 그렇죠. 여행 요즘에 그 특히나 한 요즘에 1박 2일, 2박 3일만 그냥 예. 우동만 계속 예. 끼대로 먹고 예. 오는 이런 여행들도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저는 노력을 지금 합니까? 노력의 수준이 중요도에 여전히 못 미친다. 예. 그런 얘기를 오늘 예. 그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해서 내가 유난히 이렇게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일찍 와서 이 건너편 여기가 지금 그 어디죠? 한국 서울 관광재단 옛날 3.1 빌딩 그 건물인데 이 건너편에 153 우동집에 갔더니 외국인이 한 명 우동을 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 치고 오는데 편의점에 이 물을 살라고 편의점에 딱 갔거든요. 계산하러 줄을 서 있는데 내 앞에 외국인 남녀가 박사님 그 한강 라면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네, 네. 팔잖아요. 그거 2개랑 하나씩 먹어. 그거 2개랑 김밥 2줄. 계산하더라고. 그래서 먹으려고. 그래서 야 확실히 이게 확실히 이게 내가 그 눈으로 보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그리고 뭐 이 관광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그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한식 세계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식 세계화를 했던 이유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네. 왜 그랬냐면 그 이명박 정부 때 한식 세계화 부분은 그 대외 개방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네네. FTA 네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농수산가가 다 이제 그 어렵게 되는 이 농산물 개방이 되면서 어렵게 되는데 농수산물을 보호할 수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뭐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 자국의 미식 그 관광을 추구하면서 그게 성립이 되면서 농수산 쪽의 어떤 생산물들이 보호되지고 수출이 확대되고 하는 그렇죠. 이런 효과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관광이라는 건 단순히 관광객만 늘리는 게 아니고 예.
이 농가와 어가와 예. 산지의 축산, 어떤 지역 뭐, 아무튼.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의 살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수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 재료의 수출이 예전에 이제 2015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한 35억 달러 정도였는데 작년의 경우에 70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급작스럽게 이게 한류와 그리고 한식과 이게 연관이 되면서 이러한 그 음식 재료와 음식의 어떤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라면이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을 달려가고 있고 뭐 건강식품 이렇게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김은 뭐 김이 예전엔 안 먹던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아니요, 제가 96년도에 러시아 네, 공부하러 네. 갔잖아요. 그때도요 할머니들이 김 갖다 주면요 환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저도 네. 김에 환장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수출 산업 전반도 이러한 것들이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도 이제 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도 되지만은 우리가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뭘 사와야 되게 거의 다 먹는 거죠. 되게 과자, 네. 반찬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90% 90%가 먹을 거죠. 또 아니면 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 나라 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에요. 그렇죠, 술 뭐. 그래서 관광에 있어서의 우리가 핵심적으로 몇 차례 우리 대표도 말씀하셨던 게 아니 돈을 목표로 해라. 그럼 돈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점에서 돈을 더 쓰게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어차피 숙박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바꿔낼 방법이 별로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하이 더 많이 쓰게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 관광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일본은 하다못해 약도 엄청 사오잖아. 그럼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음식 관광의 가능성은 뭐 말씀해 주신 거에 다 담겨 있긴 한데. 네. 아니 뭐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이 K-팝이라든가 이 한류가 당초에 여러 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그 30여 년 가까이 지금 그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더욱 이제 더 그 큰 어떤 스케일로 우리가 그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통해서 한국 문화가 더 확산되는 어떤 이런 그 플랫폼이 되면서 한식의 지금 최근의 그 어떤 경향은 점점 그렇죠. 연도별로 어떤 통계를 보면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 에스닉 푸드 그러니까 그 민족 음식에서도 그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한 10위권 바깥에 있던 것들이 지금은 그 미국 내에서 빅3가 있어요. 그 중식, 그 다음에 멕시칸, 그리고 이태리식. 이게 이제 빅3거든요. 빅3죠. 그 한식이 그 빅3 다음 정도에 그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왜 그러면은 중식과 이 멕시칸과 이태리식이 빅3냐 하면은 일단 중국은 너무 학교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의 구성과 직접적 관련이 되어 있는 맞아요. 에스닉 푸드라는 점. 거의 전 세계에 이미 있다고 해도 뭐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한식은 진짜 선방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주한 어떤 그러니까 주미 그 동포들 그 한인 그 교포들의 규모를 생각할 때 지금 한식의 어떤 이런 관심이나 참여는 사실은 괄목할 만한 맞습니다.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박사님 어떻게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박사님의 그 지금 정부의 약간 이제 정부의 한계, 그러니까 역할 무엇이 좀 잘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하고 있고 무엇이 좀 필요한지. 글쎄요, 우리 정부는 지금 그 2개 부처가 이 음식관광 관련돼 있거든요. 문자, 농림축산.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축식품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문화부하고 2013년부터 예. 이 농림 그 축산식품부가 예. 그 MOU를 해갖고 예. 벌써 10년 이상 양쪽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협력은 하고 있지만 이 협력이 충분한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꼭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는 사람 입장을 예. 문화부는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렇죠. 농림 그 축산식품부의 경우는 생산자, 생산과 또 보호 재료라든가 이런 면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럴 것 보는 같아요. 거고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중소기업부도 나서서 예. 그 음식점 예. 뭐 우리 문화부도 음식점을 하지만 예. 그쪽에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관련 부처가 종합적으로 정책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책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예. 저는 여전히 그 음식의 관광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비하면은 예. 더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한계 이제 정부의 역할의 한계와 정부의 그런 부분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음식을 파는 현장에서 상인들의 사실 불쑥불쑥 요즘에 또 유튜브 세대라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실 바가지는 뭐 오래된 얘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양의 뭐 아니면 퀄리티의 돈 그런 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박사님. 그것도 음식 관계에 사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는 같습니다만. 뭐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장 치명적인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음식 재활용. 쉣. 예,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종종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하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이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정말 깜짝 옛날에 놀라고 그 외국인들이 즐거움을 했던 게 여전히 지금도 식당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냅킨으로 예. 내놓는 식당들 예.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물론 그거는 전 문화 문제라고 봅니다만 때로는 두루마리가 더 깨끗할 수도 있잖아요. 그 좌식이 이제 대부분이었잖아요 옛날에. 요즘 근데 없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올림픽 등이나 예. 무슨 그 월드컵 대회를 통해서 이제 입식으로 예, 점점 맞아요. 전환이 돼서 요새는 오히려 좌식이 좀 예. 귀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굉장히 느끼고 그러는 것들이 혼밥의 추세를 못 따라가요. 혼자 먹는 거죠? 예. 혼밥. 혼자 가면은 여전히 먹을 수 없는 식당들이 많다는 예. 거는 거의 절망적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제관광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아침 식사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맞아요. 옛날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건 최근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제 네. 그 동네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그런 중요한 근데 홍콩, 중국, 중화권 쪽에서 대만 이런 데서 아침 식사 그 문화는 우리가 못 따라가죠. 걔네는 그렇죠. 그거는 그쪽의 외식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거주민들 예. 자체가 집에서 음식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 밖에서 이제 밖에서 점점 음식을 예.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문화와 생활 어떤 그 방식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상황을 보면 그 1인 가구가 이제 예, 확대가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또 혼자 이제 단독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 또 맞벌이들이 늘어나면서 네. 그 밀키트나 뭐 예. 배달 뭐 이런 예.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마 이 외식 쪽도 아직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박사님, 한국 음식 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또 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장점. 전문가들에 따라서 네.
한식이 이제 건강식이냐? 예. 음. 글쎄. 그거가 이제 상당히 예. 논쟁거리죠. 예. 한국 한식은 굉장히 건강식이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인식이었죠. 한식을 예. 주관하고 하는 우리 예. 정부의 입장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길거리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나치게 이제 자극적이고 네. 또 뭐 예전에 이제 뭐 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암 음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한식은 여전히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건강식으로 내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삼겹살이나 불고기나 삼계탕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응이 되지만 우리가 한식이 뭐냐 한식 아주 배타적으로 한식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나물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장류 예. 이런 것들이 한식을 구별해서 보는 어떤 요소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강점이다. 보통 음식을 이제 나눌 때는 재료 본연의 맛이냐 양념 맛이냐를 구별을 해요. 네. 근데 한식의 최근 추세를 보면은 양념 맛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러니까 맵고 네. 짜고 달고 한 것들이 네. 강조되는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예. 결국은 이게 이제 건강식이냐라는 예. 논란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습니다. 비건이라든가 네. 또 할랄이라든가 예. 또 글루텐 프리의 문제라든가 또 이 식물이나 이런 걸 또한 대체 단백질의 문제라든가 또 클린 라베이지나 예. 무첨가 예. 그러니까 이 천연 재료를 쓰느냐 또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느냐 또 무방부제냐 예. 또 GMO 등의 유전자 변형 어떤 이런 식품을 쓰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로 현재 추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추세에 한식이 조응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죠. 약간 거리가 있지 않아요? 그거랑은? 지금 추세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쪽이지 예, 맞아요. 큰 추세 지금 말씀드린 추세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우리가 이제 협중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할랄 음식 확대에 대해서 우리 종교계가 반감이 있죠. 얼마나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반감이 있죠.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로 장애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미국 가서 햄버거를 그냥 브랜드 햄버거 말고 동네 길거리에 햄버거집 보면은 할랄 햄버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먹으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종교가 종교인 것도 있지만 일단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인식이 먼저 딱 들어요. 물론 먹어요. 싸고 맛있어. 그리고 음식 맛이 다른 햄버거보다 덜 자극적이고요. 할랄 음식은 사실 그 과정상에서의 고기를 잡고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가 아니더라도 맛이 조금 기존의 다른 햄버거보다는 좀 더 착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정서적인 문제. 그렇죠. 근데 저는 뭐 할랄 음식이 찾아다니면서 먹지는 않지만 할랄 음식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축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동물에 대해서 고통을 이 도살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여러 가지 점들을 본다면은 건강에 대한 유해성 같은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고기를 취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혹은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부속이나 피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먹는다든가 하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상당한 신뢰가 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외국 관광객 입장에서 좀 불편해하는 점에 대한 개선 가능성? 전 딱 드는 생각이 굳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꼭 한국 젓가락 써야 돼? 걔들 많이 쓰는 포크 많이 준비해 놓으면 안 돼? 이런
좀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도 하는데.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거 얼마든지 필요할 할 것 수 같다고 있죠. 생각해요. 네. 저는 오히려. 뭐 서툴러도 체험해 보겠다라고 해서 젓가락을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쓰고 예. 아니 뭐 적극적으로 또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도저히 못 하겠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부 서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손으로 먹는 걸 불편하잖아요. 못하죠. 못하죠. 숟가락 하나라도 예, 주면 우리가 더 맛있게 예, 음식을 먹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그건 좀 편의를 좀 이런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좀 굳이 막 젓가락만 난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 음식 자원을 어떻게 글로벌, 그러니까 꼭 지역별이라기보다도 이건 이제 뭐 한류의 영향 때문에 글로벌화 돼가고 있고 됐지만 좀 더 글로벌한 브랜드로 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들은 또 좀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실. 그거는 뭐 기업에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그 뭐 노희경 씨인가 노희경 씨. 이런 그 분들이 이제 그런 예. 브랜드의 대가기는 하신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악에서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그런 것들과의 소위 융복합 을 얼만큼 해나갈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봐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그 연출자가 이 음식을 세계에 알려야지 하고 영화를 찍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감독 오기가미 나오코의 뭐 안경이라든가 그 무슨 그 가무맥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뭐 그 여러 가지 그 후속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그 영화에서는 음식이 나와요. 완전 연출자 의도구나. 그렇죠. 뭐 어떤 때는 뭐 그 시나몬 케이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오니기리 그 주먹밥 뭐 이런 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팥빙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를테면 뭐 야끼니쿠나 이런 그 것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일본 영화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대만 출신의 그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이안 감독의 음식 남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사람으로서 추구하는 게 음식과 성욕 이런 것들이 본능.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그 음식 그거 서울 국제 음식 그 박람회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몇 년인가? 그게 2015년부터 이렇게 하다가 그게 괜찮게 돼 있고 주제가 좋다 보니까 그게 속초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속초 국제 음식 영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작년부터.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10월달에 속초에서 있는 거로 알고 가실 거예요. 뭐 시간이 되면은 그런데 좀 우리가 우리의 그 명작 영화 중에 바베트의 만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겁니까? 아니 그렇죠. 덴마크가 어디 그런 쪽의 영화 그런 것들 또 뭐 그 더 셰프 뭐 일본에는 많아요. 일본이 그런 남극의 셰프 뭐 이런 데 보면은 오타쿠 문화가 있어요. 그 라멘 뭐 이거 가지고 뭐 서로 막 치고받는 어떤 소동도 일어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바쿠텐가요? 그런 돼지갈비탕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영화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그런 영화 때문에도 또 관광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가 음식 컨텐츠, 관광 컨텐츠가 좀 이렇게 잘 얹혀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금 아쉽죠. 뭡니까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감독들이 인위적으로 더 신경 써야 된다? 조금 더 그 한국 문화의 어떤 그 색깔을 갖춰가기 위해서 음식을 좀 더 중요한 소재로 써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네요. 저는 전략적으로. 근데 그 영화도 굉장히 자본주의의 총알아. 그게 영화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 돈 되는 사람들의 어쨌든 관객이 많이 어쨌든 우리나라 관객이
해외 시장을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극장이 우리나라 관객 수가 얼마큼 드러나냐가 제일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니꼬르 돈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정말 예외적인 거였고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뭐 한국에서는 이제 그 외국 그 국제적으로 그 명망을 갖지는 못했지만 왜 황해라는 영화에서 예. 그 하정우라는 배우가 막 그냥 예. 막 그렇게 먹는 예. 먹방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뭐 또는 뭐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그 데서도 예. 하정우가 그 중국집에서 예. 그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예. 관광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그랬죠. 예. 맞아요. 국제적으로는 못 예. 갔지만 그래서 그런 영화와 드라마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맞아요.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음식 관광을 단순히 먹는 경험이 아니라 문화적 체험으로 좀 더 확장하는 방법 중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깊이 아까도 이제 그 속으로 신체의 안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 대표님 말씀하셨죠. 상당히 중요하다 좀 봐요. 네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그냥 맛있어 보이니까 먹는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 몸에 저걸 넣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목숨을 건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해서 될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이상하면 네. 자르면 됩니다. 왜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에 키스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낳자마자 빨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본능?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의 속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입술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모든 신체 구조에서. 예. 그러니까 가장 예민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예. 서로 전달되고 맞아요, 교류되는 맞아요. 게.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네. 그래서 음식은 이게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니다. 저도 이제 이 대표가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네. 왜 키스하는가 이런 문제를. 그러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제 요거 좀 우리의 그 관광주자들의 그 정체성이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정책 또 산업적 접근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우선 저는 이제 몇 가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서 이제 어떤 게 과연 음식이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게 과연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물론 정부도 하고 있지만 궁중 음식. 근데 그 접근성이. 근데 이제 궁중 음식을 하는 데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비싸고요. 그렇죠. 아니 뭐 비싼 거는 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싼 거를 지불하고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긴 하네요. 또 일본에 스시 비싼 거 먹듯이. 끼당 5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여행객들도 있다고 하는 있죠. 얘기를 제가 한식 재단에 예전에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한다면 좀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종가 음식이에요. 종가 음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종갓집의 음식. 네네 안동김씨 무슨 어떤 이 유명한 광산김씨 이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종가의 제사 음식이나 대표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농축산부가 예전에 이제 그런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십 개의 그런 종가의 제대 음식과 음식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 일종의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귀족 음식들이잖아요. 외국의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귀족의 어느 가문에 뭐 문장이나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가 음식, 반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그러네요. 또 진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예전에 영양의 음식 디미방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거기는 영양에서 이제 영양으로 시집온 안동에서 영양으로 시집온 장계양 선생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음식 디미방이라고.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음식 디미방이라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의 책을 이제 그 쓰셨는데 조리서를 한글로 써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여군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분을 제가 먹어봤어요 음식을. 정말 맛있어요. 물론 가격도 이제 상당한 그 금액을 받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 고문서, 고조리서 같은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음식 디미방이 있고, 그 안동 지역을 그 대표하는 수은 잡방, 또 그 고성이시 안동의 또 음식절 쪽, 그다음에 그 전의 숙부인 홍성의 숙부인 그 전의 이씨가 하는 음식 방문지리, 그다음에 뭐 또 반찬 등속, 또 삼가 요력, 시의 상주의 그 경상도 상주의 또 시의 전서. 경상도가 꽤 많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게, 경상도 쪽에 왜 그러냐면은 유교가 워낙 그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그 원래 음식이라는 게 제사를 통해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봉제사 그 뭐 이런 그 개념에서 이제 경상도가 발달했는데, 우리가 음식의 산물이나 이 어떤 음식의 맛있기로 따지면은 이 호남이 또 아주 대단하잖아요. 호남은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은 또 이렇게 많이 옛날에 고조리서 쪽에는 그 별로 그렇게 실적이 없고, 대신에 현대에 와서 그 소위 이제 81년에 국풍 81을 그 분기로 해갖고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국풍 때요? 그럼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전라도가 또 유흥준 선생이 이제 남도 그 1번지에서 여러 그 남도의 식당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전라도 음식이 확산이 됐고, 국풍 때를 기점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국 음식의 호남화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호남 음식이 약간 간이 센 편이거든요. 네. 제가 부모님이 호남에는 잘 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맛있다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간이 점점 세지고 하는 맛있어요. 뭐 이런 그 경향들이 좀 있었죠. 경상도 분 여행사 대표님들이랑 호남을 그 펜터를 갔거든요. 음식 나왔거든요. 안 먹. 진짜로. 이리 가요 있어요. 복지리 뭐 무슨 복요리인가 이렇게 드세요. 아니, 대표님 왜 안 드세요? 저는 맛있게 먹는데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먹으라고 내온 건가?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그럼요. 센데 그런 또 유래가 있었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가 음식이 굉장히 좋은데 현재로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한류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시점인데 이 종가 음식 또 종가에 대해 종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알려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는 같아요, 박사님. 당장은 뭐 이미 많이 확산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만 이제 지역별로 이 반가 음식을 좀 더 개발하면은 저는 우선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좋네요. 음식 디미방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뭐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뭐 계룡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 광산 어떤 김치 이런 그 것들 같은 경우 이 지역마다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종가의 음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또 경쟁력이 있는 게 이제 우리 사찰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거는 저희가 다음 편에 저희가 그 뭐죠? 템플스테이 때 그거는 그때 또 다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일단 다 드렸고, 박사님께서 혹시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또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음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한 적이 없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MB 정부 때. 그때에 그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서 한식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그 나왔었죠. 일간지에서 막 비판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정부 쪽에서 그 특급 호텔에 한식당을 이제 넣겠다. 그때 아마 4개인가 남아 있었어요. 워커힐이나 뭐 롯데나 뭐 이 정도만 그 메이필드나 이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특급 호텔에 한식당 늘리는 것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구를 이제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그 단기 연구를 했을 때 그런 그 특일급 호텔에 대한 그 한식당 운영 지원은 정치적으로 타당하나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장관이 나서서 각 그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한식당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이죠. 정부가 나서서 일부러 특급 호텔에 한식당이 들어가게 요구하거나 지원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인촌 장관이었는데 MB 정부 때 유인촌. 네네. 충돌이 일어날까 걱정을 했어요. 연구 결과는 내면서. 네. 왜냐하면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스타에는 3만 원, 4만 원을 내고 먹어도 된장찌개에 2만 원, 2만 원, 3만 원은 안 내죠. 안 되죠. 그럼 그게 못하는 음식이냐? 예를 들면 나물 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는 나물이 그냥 공짜로 주는 반찬이에요. 근데 그 나물이라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아유, 그러면 또 한식이 갖고 있는 이 한식 그릇 같은 것들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걸 들고 다녀야 되고 막 몇 개까지 들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특급 호텔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맛있는 식당들이 밖에 있어요. 있죠, 그리고 왜 특급 호텔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지원이라는 면에서는. 또 그거 왜 서울만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분만 갈라서 정책 지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밖에 있는 식당은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밖에는 그 음식이 되게 좋은데 호텔 음식은 이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거는 있어도 맛이 맛있나? 노포 오래된 그게 맛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이렇게 해나갈 수 없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호텔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거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예산 지원이 엄청 커요. 시세끼리. 근데 그렇게 많이 주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거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때의 아마 영부인과 대통령이 나서서 신라호텔의 한식당 같은 경우를 부활시키기도 했어요. 나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을 제도로서 정책으로서 지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런 연구를 과거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결국 민간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거에 답인가? 근데 이제 제가 그때의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일본 쪽에서 이제 그 일본 대사관 관련한 어떤 단체에서 이제 와서 그 한식과 일식을 좀 비교를 좀 해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그 일본 음식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일식의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스시나 뭐 이런 것들 또 가이세키 요관과 가이세키가 묶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라든가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거 있었어요. 네, 그렇게 다 묶인데 체험해봤어요. 그 묶이고 걔네들은 그 묶는 방식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7, 80년대 이후에 일본의 대사들이 각 나라의 그 대사들이 나갈 때에 일식 셰프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대사관이나 대사관저 그
같은 데서 음식을 낼 때에 자기네들 음식 같은 것들을 내 가지고 결국 일식의 브랜드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아주 일관성을 그 유지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안 나가겠죠? 우리한테 셰프를 안 데리고 가겠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근데 어.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공을 들인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64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쿄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 도쿄올림픽이 나올 때 타임스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냐면 생선을 날로 막는 이런 야만적인 나라에서 그 올림픽을 한다. 막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네. 그렇죠. 그 서양 사람들 날고 안 먹는 서양 문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것들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시는 손으로 먹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받아치기도 했고 또 그 왜 스시를 뒤집어서 그 캘리포니아 롤처럼 이제 그 맞죠. 바꿔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튀김 같은 것들을 또 바퀴 입히고 뭐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 대응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참 잘해. 그런데다가 일본이 그 7, 80년대에 세계의 경제에 아주 그냥 그 압도적. 총화로 그냥 쭉 그 고도 성장을 해나갈 때 일본 문화가 소위 그 선진 문화이고 1등 문화인 것처럼 해서 할리우드의 많은 그 어떤 1등을 표현하는 것들이 스시를 먹고 사시미를 먹는 영화의 화면들이 많이 소비됐잖아요. 소니 브라운관 다. 그럼요. 그런 것들이 소위 일식을 평가받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언감생심이네요. 우리 지금 입장.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세계의 인류 문화를 소비하는 것과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좀 그 방향으로 가긴 가죠. 문화 경제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소위 이제 정치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투영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식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미국 얘기도 했지만은 한식의 중요한 대상은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한식을 펼쳐져야 돼. 예를 들면 세계에서 인구가 1, 2위가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도, 중국. 중국이 있죠. 여기에 한식을 여와야 될 거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한식의 위상이 사실은 옛날만 하냐 이런 그 걱정도 되고 그래서 국가별 한식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거다. 이 부분은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우리가 항상 그게 문제야. 저는요,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음식 관련해서 그러면 넘버1 국가가 어디냐, 뭐 종류, 역사, 뭐 세계화된 정도, 퍼진 정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넘버1은 중국이다. 그럼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 이제 원래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나라에 뭐 인도는 그렇다 치고 이런 나라의 한식이 이게 박사님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전 완전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예전에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놀부라고 있었어요. 놀부 부대찌개. 알죠.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없어졌네. 요즘에 안 보이네. 조금 그 놀부의 그 김순진 회장 그 부부가 이제 그 하다가 두 분이 아마 이제 좀 그 따로 이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놀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김 회장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 펀드 회사인가요? 어디 이제 넘겼고 거기가 이제 경영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그때 우리 김 회장을 제가 만나고 그러면은 김 회장이 중국에만 50억을 썼다고 그래요. 거기다 버리는 셈치고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문을 개척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50억을 날렸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은 벌어지는 거고요. 중국에서 한국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때때로 무슨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뭐 이런 데에서 치맥이 음, 중국 시장을 강타하는 것처럼. 그렇네요. 또 강타했네.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미쳤긴 미쳤구나. 그럼요. 그래서 예, 그 예. 치맥 먹으러 그 예, 뭐 예. 몇천 명씩 그 예. 크루즈 타고 왔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일식을 어떤 기분으로 그 사람들이 소비했느냐. 약간 비싼. 네, 비싸고 돈 막 줬어. 오늘, 이게 스시 먹으면 굉장한 식사를 했다라는 오늘 맛을 돈 떠나서 돈 쓰는 날. 예.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충분히 저는 할 수 예, 예. 있다. 아.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놀부가 예, 좀 예. 먼저 들어간 거죠. 너무 아. 그 먼저 얼리버드가 된 거죠. 그게. 제가 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한테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식의 가능성을 자기는 예. 타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거고 이것은 후배들한테 그렇게 자기는 나쁘지 않을 거다. 예, 이런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아직도 이제 한식 우리 그 한국 음식이 뭐 최근에 이제 그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강타하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고 또 세계적인 스타 셰프들이 뉴욕이라든가 막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그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일본의 노부 식당이 뭐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듯이 최근에 우리 스타 셰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좀 문외한이에요. 예, 이런 우리 저 이 대표님은 그 여중소에서도 너무 음식을 맛없게 먹고 대충 음식을 소개하는 그것 걸 때문에 제가 신경 쓰는데 맨날 그 지적을 하는데 음식은 우리 같은 여행 관광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예전에 이제 동해안 같은 데 놀러 가게 되면은 왜 이렇게 편일적으로 회밖에 안 파는가? 예? 화로회. 수요가 있으니까요. 예, 수요가 있기도 하지만 그 강릉에 가면은 미트컬처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미트요? 고기? 예, 미트컬처. 예. 그러니까 라는 그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동해안에 있는 생선을 재료로 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선보입니다. 피쉬앤칩스부터 시작해서 뭐 세비체라든가 무슨 전체의 여러 가지 요리들 같은 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광어라고 하면은 그 광어를 하는 나라가 광어가 있어요. 뭐 피쉬앤칩스로도 다 뭐 여러 가지 스팀하는 이런 음식으로 쓰고 그러는데 광어라는 용어를 해당 외국어로 표현해주고 그 음식들을 여러 가지를 해석해내는. 이거는 예를 들면 칠레식으로, 이거는 이를테면 유럽식으로, 이거는 뭐 스페인식으로 이런 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똑같은 재료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물론 서로 완전히 여기밖에 없는 재료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문어를 예를 들면은 지중해 쪽은 문어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문어 숙회나 이런 식으로만 소비를 하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지역의 식당들이 늘어난다면은 저는 우선 우리 국민 관광객들을 먼저 만족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인 순서기도 한 우리는 것 너무 같아요. 그냥 그 화로 중심으로 가고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선어 쪽으로도 약간 다양화되긴 이거 했지만 먹으려고 예. 많이 먹지. 그러나 그런 것들의 다양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해석해주고 해당 그렇죠. 나라의 언어로 이 재료를 설명해 준다면 야 이거는 우리가 먹던 그 광어인데 우리가 먹던 이를테면 그 대구인데 뭐 이런 방식 가능하다. 그 랭귀지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봤는데 그렇죠. 메뉴 부족해요. 해당 외국어 메뉴가 굉장히 큰 문제죠. 저는 그것도 진짜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는데 진짜 이것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표현법 중에 김치찌개를 김치 수트라고 한 게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박사님 왜 그래야 돼요? 그냥 스시 하듯이 김치찌개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오뎅을 왜 피시 케이크라고 그래요?
오뎅이지? 네. 어묵이나 한국말로 어묵인가? 음. 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방금 그 아무리 좋은 뭐 음식 뭐 궁중 음식 이 종가 음식 해도 박사님 이 전달되는 설명에 있어서의 언어의 전달의 해석의 문제 이것도 사실 음식학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그 음식의 이름,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또 음식의 그 재료가 뭔지 예.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잘 전달해야지. 전달하고 선택하게 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죠. 이거 상당히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네. 사실은 그 외국어 음식 그 메뉴판 개선 문제는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충분치 않은 충분치 거죠. 않아요. 네. 아직도 김치 수출해요. 그게 음. 무슨 김치 수출 찌개지 고유명사로 찌개로 밀어붙여야지 맞죠. 김치라고 그러지 뭐. 그래서 스튜와 비슷한 것,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김치찌개라고 하고. 예. 예. 그렇죠 찌개라고. 이게 저는- 뭔지를 그 짐작을 못하는. 예, 그래서 이 랭귀지적인 부분은 음식 관광의 전파와 세계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번 요것도 한번 관련 붙여서 이거 진짜 저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 이제 예. 음식 관광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예, 이미 정부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예. 우리 생각엔 그보다 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지. 아니 관광 전략 회의에서도 음식 예. 관광에 음자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번 예,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사회 문제가 벌써 되고 있잖아요. 예, 바가지 예. 뭐 그 비계 삼겹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다고 예. 해도 현저하게 그런 문제들을 예. 감소시키고 바가지 문제라든가 예. 혼밥의 문제라든가 예. 위생 문제라든가 반찬 재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예. 문제들을 끝내고 예.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는 예. 어떤 이런 정책들을 예. 더욱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관광 숙박업소들도 이제 음식과 그 관련이 되고 관광 식당이라는 것도 관련이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여행사들이 조금 더 이 패키지나 맞아요. 이 여행 상품을 맞아요. 기획할 때에 음식의 중요도를 조금 더 맞아요. 고려하고 그리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포인트들 네. 같은 경우를 감안해서 네. 음식을 전체적으로 한국 음식을 네. 더 개선해 나가는데 맞아요. 우리 관광업계가 같이 하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 맞아요. 또 이 얘기 다 끝내야 되는데. 아니 인바운드 아빠 똑같아요. 단체 오면 뻔해요. 예약 거래하는 저기 식당 미리 얘기해서 몇 명이야 오늘 내일 몇 명이야 30명이야 미리 가면 다 세팅돼 있고 이게 배 채우는 이 투어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지 이게 한국의 음식을 진정으로 알리는 그 좋은 찬스를 놓치고 그러니까 있어서 일본 음식의 장점이라는 거 조금 일본 음식 장점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100년, 200년 되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가 보낼 땐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번거롭다고 할 정도로 리추얼이 많죠. 예. 장인의식과 이 리추얼들이 되게 많고. 근데 제가 일본 음식의 그런 점들도 어떤 걔네들 강점의 어떤 한 축이라고 봤지만 또 한 축은 굉장히 표현을 잘합니다. 먹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이시 이거 말씀하시는 예, 뭐 그런 오이시.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모밀국수 같은 것들을 먹을 네. 때에 예. 막 국수를 빨아들이면서 소리를 네. 내주는 게 그 식당과 셰프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잘 먹으면 굉장히 네. 칭찬을 하고 네.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하죠. 예. 그 선비 문화, 그 유교 문화 때문에 음식은 소리 내서 먹는 거 근데 아니다. 칭찬할수록 음식이 좋아진다. 예. 네.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안 되는데. 자, 이게 원래 음식 얘기하면요 너무 길어요.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예, 음식 얘기 끝이 없습니다. 자, 박사님 뭐 좋은 말씀, 몰랐던 얘기 또 신기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음식 관광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